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네,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생각이 참 많을 일요일입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내내 비도 오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매니저들은 숙명처럼 주말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끝난 미국 주식시장이 생각자는 유탄을 맞았죠. 네, 유탄, 고용이라는 유탄을 맞았습니다. 아주 강한 고용, 스트롱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인프로이, 스트롱 인프로이먼트, 네, 고용의 큰 유탄을 맞았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사상자가 적었다. 사상자가 적은 거죠. 생각보다 강하게 잘 버틴 그러한 하루였다. 따라서 금리 인하와 고용이 강하게 부딪히는데 누가 더 강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13일 CPI가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11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겹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함께 겹치는 날들인데 과연 파웰의 발언, 파웰의 다 향후에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줄 건지 하고 13일 발표될 CPI 지수가 함께 우리나라 시간 13일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이니까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다시 한번 숙제가 연기되는 해결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연기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고용이 강한 게 좀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슬로우다운 해지는데 고용이 그나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신골디락스다, 뉴골디락스다, 신골디락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새로운 형태의 골디락스다. 이 밑에는 새로운 4차 산업 변화가 우리 시장을 딱 튼튼하게 바꿔주는 그 변화와 그 어떤 변동기,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신골디락스가 딱 버티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참 미국이 운이 좋은 나라구나. 네, 이만큼 증기기관의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시대, AI 시대, 이 세 개의 시대의 모두를 유럽과 미국이 휘어잡는, 특히 미국이 휘어잡는, 앵글로색슨이 휘어잡는 참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삼각편대를 선택해야 되겠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 삼각편대 플러스 알파, 이 알파에는 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주고 숫자로 증명해주는 K푸드, 그렇죠? K푸드하고 화장품, K 코스메틱, 이 두 개가 알파일 것 같다. 코스메틱은 너무 이제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K푸드 쪽으로 이게 선택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간 고용의 강한 스트롱 고용이 우리 시장을 한데 후려갈겼지만 의외로 맷집 있게 잘 버텼다. 이렇게 보면서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죠.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긴 건데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는 0.22% 하락, 나스닥은 0.23, S&P 500은 0.11. 생각보다 플러스도 날 정도로 그렇게 한데 후려갈김을 뒤통수를 맞는 어떤 두려움은 있었지만 생각보다도 맷집 있게 잘 버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틴 이유는 뭐냐? 7일 뉴욕 증시를 요약을 보면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에 금리 인하 시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 하지만 금리 인하가 없어도 계속 미국 경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동하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 내려왔죠. 그야말로 변동성이 컸던 하루이다. 고용시장의 폭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해야 되죠. 지난주 중반부터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반영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더라도 안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고용시장을 분석가들은 오늘 고용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출 수 있지만 결국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가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몰핀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WTI는 미국은 0.23% 하락하며 75.3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미 국채 2년짜리는 4.889, 16.9bp가 상승을 하면서 16bp 오른 거 오랜만에 봅니다. 10년짜리 국채도 다시 4.4까지 올라오는 모습, 16.3bp. 따라서 2년, 10년 모두 금리가 크게 튀어오르는 무지막지한 반등, 기술적 반등, 네, 이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음에 좀 걸립니다. 다행히 금요일날 엔비디아는 1208달러, 네, 0.12% 거의 빠지지 않았죠. 1.37달러 빠졌으니까 거의 빠진 것이 없이 강하게 잘 버텨준 하루였다. 금리만 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악재 속에서도 든든한 기초 체력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투자 전략은 이번 주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투자 전략. 첫 번째 삼각편대라고 제가 말을 했죠. 삼각편대. 그 첫 번째는 반도체다.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두 번째는 뭡니까? 2차전지.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로 K푸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다 아는 이야기인데, 현재 뭐 우리가 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K푸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점들을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오늘은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부터 봅시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첫 번째 주제죠. 네,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조성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미반도체 IR 갔다 온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한테 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 제 느낌은 그래. 그런 말은 표현하진 않죠. 뭐 하나정밀화학이라든지 뭐 ASMPT, 네, 이러한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TC 본딩 장비를 들어올 수 있다는 듯이 흘리는데, 한미반도체에서는 자기가 기술력이 최고다. 우리 기술력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가 않다. 향후에 뭐 HBM3, HBM4 이런 쪽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장비는 더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미래 먹거리라든지 할 수 있는 투자는 뭐냐? 삼성과 손을 잡는 거죠. 그런데 삼성의 문제점은 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삼성의 지금 TC 본딩을 누가 하냐? 일본의 신카와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어디 내가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신카하고 두 군데서 이제 이 TC 본딩 장비를, 맞아, 세메스, 삼성전자 세메스 자기 세메스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카와에 너무 많은 장비를 지금 발주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신카와 장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 신카와 장비를 다 어느 정도 받아서 손실이 나더라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섞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최고 리더들의 결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정이 빨리 다가올 것 같다. 따라서 저는 HBM 관련 장비에서 한미반도체 걸 써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미반도체가 하는 이야기가 NCF 필름을 쓴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걸 썼는데 얘들도 신카 장비 같은 걸 썼겠죠. 근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한테 한번 맡겨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수율이 40에서 50%로 20%였다는 것을 40에서 50%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수율이. 이러면서 한미반도체 발주를 주면서 실력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NCF 필름을 쓰는데 똑같이 쓰는데 수율이 안 나왔다는 것은 한미반도체를 쓰면 수율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당연히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신카와 장비를 다 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들여와서 세메스가 다시 자기에 맞게 디자인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장이 이것만 통과한다면 삼성전자는 센티의 문제이다. 수익률은 레거시 반도체가 충분히 수익을 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센티만 극복한다면 주식시장이 다시 2차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면에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HBM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 시장은 2025년 HBM 공급이 부족하고 팹리스 업체들의 HBM 벤더 다변화 수요가 있고 HBM 테스트 업체가 다변화 가능성을 근거로 삼성전자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2024년, 25년 HBM 수요 공급을 각각 15에서 12% 초과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공급을 넘는 수요가 여전히 15나 11% 정도 더 위에 있다는 거죠. 24년 엔비디아의 블랙헬, AMD의 MI300X, 인텔의 가우디 3 등이 출시되면서 약 11.5GB의 HBM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11.5GB. 2025년에는 엔비디아의 블랙헬 울트라, AMD의 MI350 시리즈가 출시되며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며 대당 탑재 증가로 해서 수요는 97% 증가한 22.3억 GB로 추정이 되고 있다. 24년이 11.5GB가 추정이 되는데 이제는 22.3 GB인 약 97%가 늘어날 것 같은 거죠.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24년, 25년 HBM 출하량을 각각 6.5GB, 12.5GB로 예상하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역할이 크게 중요하다.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엔비디아는 알고 있는 거죠. TSMC도 알고 있는데 지금 어깃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HBM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코어스 테스트 기업 다변화가 나타날 건데 삼성에 유리하다. 지금 코어스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TSMC인데 앞으로는 대만의 ASE와 암코, 미국의 암코 두 군데서도 코어스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다. 나설 예정이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TSMC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처럼 후공정 업체 중에서 코어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 TSMC에서 ASE와 암코로 늘어난다면 삼성에는 유리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현지 연구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쟁사인 TSMC가 제품 테스트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유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양사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고려시 삼성전자 측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글로벌 코어스 캐파는 2024년 35K에서 2025년 60K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올해부터는 대만의 ASE와 암코가 코어스 라인 가동이 될 것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TSMC만 이걸 후공정 테스트를 해서 HBM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ASE와 암코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HBM 테스트 업체가 다변화되면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경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 중이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후공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공정 기술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전공정을 무척 잘하는 업체인데 후공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반도체라도 자기가 잘한 부분하고 잘못한 부분 이해도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들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HBM 초기 투자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차세대 기술에 대한 논의가 벌써 시작된다. PC, 서버, 스토리지 등 주요 세트 수요 회복 기조가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안에 EUV 등 전공정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HBM4 이후에는 상대적 우위가 기대되며 컨벤셔널 제품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의 유리한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과도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재가 시장에 다 나온 상태이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후공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공정 쪽에서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HBM 초기 투자 첫 번째 전쟁에서 삼성이 졌지만 여기서 이제 늦게라도 진입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후공이 2차 전쟁에서는 삼성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PC, 서버, 스토리지 등 세트 수요가 회복 기제가 뚜렷한데 이쪽 분야에서는 삼성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쟁터에서는 삼성이 졌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삼성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충분히 이걸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조금 삼성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 재밌던 게 TSMC가 제조 단가 인상을 엔비디아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TSMC 회장 웨이저자는 이름이 웨이저자 정기 주총 이후 AI 칩 제조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젠슨왕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만 보도에 따르면 젠슨왕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TSMC는 현재 AI 칩을 생산하기에 거의 모든 업체들이 동사와 협상을 진행해 중인 만큼 실제 AI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얼마나 많은 생산량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TSMC가 일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을 했다. 대만 침공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현재 캐파의 80에서 90%가 대만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장을 성 밖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TSMC의 가격 인상은 현재 공급 대비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AI 칩 개발 기업이 확대될수록 삼성전자와 인텔에게 낙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갈수록 세컨 티어로 떨어지긴 했지만 삼성과 인텔에게 도움이 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TSMC가 엔비디아에게 가격을 올려달라. 이것은 엔비디아가 왜 삼성을 그토록 까지 않고 계속 칭찬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있는지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에 이제 우리 HBM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나왔다. 뭐 이것저것 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졌다. 삼성이 여기서 반격만 조금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EUV 관련주를 사야 한다. 그래서 FST하고 SNST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 이게 두 번째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제가 좋게 보는 면이죠. 자, 그러면 왜 EUV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TSMC가 ASML에 하이에나 EUV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하이에나는 EUV 장비 중에서 가장 고사양의 최근 장비죠. 그래서 ASML에 관련된 수혜주, ASML도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9%까지 오르면서 최근 며칠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도 ASML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올 것이다. 최근에 FST가 치고 올라오죠. ASML의 CF는 올해 말 인텔과 TSMC 두 군데에 하이에나라고 부르는데 EUV 장비를 납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TSMC의 경우 최근까지 비싼 가격을 이유로 하이에나 EUV 장비 도입을 꺼렸죠. 하이에나 EUV는 이전 제품 대비 1.7배가 높은 8나노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가격이 3.9억 달러야 5천억에 가까운 제품으로 전 버전 장비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죠. TSMC는 2028년부터 양산에 도입하는 A14 공정에서 하이에나 EUV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기존 EUV 장비 고객사들은 모두 하이에나 EUV를 도입할 거라고 보고 있다. 삼성은 이미 도입한 것 같아요. ASML은 지난 1분기 저조한 수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TSMC의 하이에나 EUV 도입으로 2, 3분기에 수주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최근 주가가 반등 중에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은 SNS텍과 FST. FST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SNS텍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FST를 주로 공략을 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희 반도체에 관한 제 아이디어죠. FST를 공략하자. 그래서 주요 글로벌 장비 기업들의 매출 현황을 보면 ASML이 하반기에 아주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ASML, FST, SNST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도체의 세 번째 아이디어는 애플 WWDC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아이폰 16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 이게 다음 주부터 서서히 이제 시장에 등장할 것 같아요. 애플 WWDC 그리고 아이폰 16에 집중하자. 아이폰 16 판매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이 최초로 이제 AI를 씹는데 기존 버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죠. 아이폰 16은 오픈 AI의 챗 GPT하고 구글 AI의 제미나이를 동시에 탑재가 하면서 AI 시장을 공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모델하고 구글 AI의 제미나이 이 두 개의 모델, AI 모델을 탑재해서 사람들에게 영상과 다양한 언어 관련 여러 AI 기능을 탑재를 시켜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의 새로운 운영체계인 iOS 18에서 오픈 AI 챗 GPT를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 오픈 AI의 AI 챗봇 기술을 올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16에 적용할 예정이다. 9월에 나오죠. 또한 애플은 아이폰 16에 구글 AI 제미나이 탑재도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다.
만약 아이폰 16에 오픈 AI 챗 GPT와 구글이 동시에 탑재된다면 챗 GPT 기반의 음성 비서 시리는 자체 소형 언어 모델을 통해 언디바이스 A로 구현이 되고 시리가 더욱더 진화가 되죠.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 엔진은 구글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서 더욱더 획기적인 검색과 동영상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양수 겸장입니다. 챗 GPT하고 구글 AI 제미나이를 동시에 탑재를 한다는 것은 파워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애플바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것들이 이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9월이니까 지금부터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9월 되면 오히려 팔아야 되죠. 다음으로 반도체에서는 전공정 장비를 좀 보자. HBM 미래가 이 전공정 싸움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공정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전공정 장비에서 식각 장비 분야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 400단 낸드부터는 극 좋은 식각 장비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26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BSPDN, 후면 배선을 한 BSPDN 등 신규 아키텍처 적용으로 EP, 전해도금, 식각 등 관련 장비 출하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양 비즈니스 경우 최근까지 호황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졌으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도 상존하는 형국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식각 장비를 좀 봐야 된다는 게 네 번째 아이디어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8대 공정에서 식각 장비는 뭐가 들어가느냐? ATPC? 이건 이제 제가 봐서는 상장이 안 되는 것 같고 TCK, 하나머티리얼즈, 오닉QNC, SK머니스트리얼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 TCK, 오닉QNC 이 정도를 보면서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HBM의 최대 이제 목표는 하이브리드 본도를 만드는 거다.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이다. 제가 지지난주에 기업 IR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갔다 왔다고 그랬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세션에 들어갔는데 SK 하이닉스의 핵심은 TC 본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고 한미반도체도 향후에 이 본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느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은 8단 12단을 쌓는데 이게 이제 8단 12단을 쌓아도 이 높이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 높이를 저렇게 쌓으려면 여기 범프 같은 걸로 해서 연결하는데 이걸 없애야 바로 붙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붙이는데 이것을 바로 붙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층부터 한 4층까지는 범프 없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이고 나머지는 기존 본딩 장비로 붙이는 게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떠오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디바이스 AI 투자 전략으로 쪽에서 먼저 보면 발열 관련 부품 소재군, 열을 좀 줄이는 거, 수동 소자, 기판, 애플 서프라이 체인 이러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IT 부품 전기전자 섹터에서 최우선 선호주는 이수페타시스와 ITM 반도체를, 대형주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네, 관심기업은 PI 첨단 소재, 심텍, TLB, BH, TKT, 아나페스 이러한 종목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 LG이노텍, LG전자, 이수페타시스, 심텍, BH, TLB, ITM 반도체. 항상 기판이 제일 마지막에 돌죠. 기판이 제일 싸구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판이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판이 돌면 반도체는 거의 마지막인데 기판에 대해서 추천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기판도 좀 사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뭘 사야 될까요? BH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BH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데 두 번째의 섹션은 2차전이다. 삼각편대 두 번째 2차전이다. 기술적 반등 수준은 가능할 것 같아. 너무 2차전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어제
금요일날 시장에서 확 튀어 올라오는데 올라온 이유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반등 수준이 과연 기술적 반등 수준에 멈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술을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5월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5월 2차 전지주가 성과 및 산업 방향을 살펴보면 좀 험난한 시기였다. 5월은 실적 시즌을 걸치면서 셀 및 양극재 업체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가동률 하향 조정과 캐파 증설 계획의 지연 또는 축소 이슈 등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월말에 LG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 뉴스가 나왔죠. 국가별로 밸류체인 국가들을 지수화해 5월 한 달간 구간 수익률 비교시 한국은 1.5% 하락한 반면 중국은 3.7%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지만 절대적인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셀 업체만을 따로 분리해서 본다면 한국은 무려 13%가 하락한 반면 중국은 2.5%가 올라서 중국 셀 업체들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웃퍼폼하는 차별화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소재 업체를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1.4, 중국은 마이너스 1.7보다 한국 소재가 아웃퍼폼을 했는데 이는 실리콘 응급제인 대주전자의 주식이 좋았기 때문이다.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5월 말 기준 한국 업체들이 24년 퍼 기준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47배로 전월 44배보다 여전히 더 높아진 상황이죠. 여전히 실적적만치 하향 조정에 따른 효과, 마이너스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더 높아지는 역설이 나타난 거죠. 한편 중국의 여러 밸류에이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15.1배로 전월과 비슷한 상황이며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포스트 어닝 시즌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인 5월 2차전지주가 2차전지 주가 동향이 큰 특징 중에 하나 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5월 2차전지 서브섹터별 주가 성과를 보면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장비업체가 12.5% 가장 선전했는데 테슬라양 건식 장비 공급 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불리는 PNT가 급등하면서 64%나 급등하면서 2차전지 여러 서브섹터 중에서 장비가 다 나빴는데 PNT만 좋았다. PNT가 테슬라양 건식 장비 공급 체결이 있었다. 이게 이제 주가를 그나마 받쳤다는 거죠. 또한 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혜기대감으로 동박 관련 기업들로 좀 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동박 관련 기업들이 좀 올랐다. 또한 테슬라의 21790 업그레이드 버전의 한국산 실리콘 응급제 적용 논의로 부각된 대주전자가 강세로 인해서 실리콘 응급제도 강세를 보였다. 그 외에도 셀 업체는 마이너스 13%, 양극재는 마이너스 9% 등 밸류체인 전체적으로는 약세를 나타내는 게 5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배터리 셀은 12.9%가 하락을 했고 양극재도 9.3% 하락을 했고 분리막은 15.7%, 도전제는 9.0%나 하락을 했고 올라가는 것은 실리콘 응급체, 동박, 장비, 그다음 리사이클링 관련 종목들 이렇게 4개는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전지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조금씩 꿈틀거린다. 그동안 한 번 다 바가지로 그냥 박살이 났는데 이제는 차별화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 안에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편대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올런데 왜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달 신저가 기록 이후 반등을 시도한 이유, 중전기차 관세 부과 소식 영향의 하반기 소식, 하반기 소식에 관세 부과 소식에서 좀 안 좋았죠. 네, GM 신차 출시도 호재, 추세적 반등을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시도했다. 네. 근데 EU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부과 소식이 있었다. 부정적인 요인. 그러나 하반기에 GM에서 신차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 또 GM의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는 이야기, 뭐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섞여 나왔는데 부정적인 요인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긍정적인 요인이 이제 2차 전지에서 뚫고 올라올 것이다. 유로연합이 다음 달부터 중국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상계 관세를 매길 것이다. 상계 관세는 뭐냐면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을 주면 그만큼의 이제 세금을 때린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EU가 그동안 불법 보조금 품목의 평균 19% 상관관계에서 책정한 만큼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을 주니까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관세를 때렸는데 보조금을 준 만큼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적게 때렸는데 그보다 더 높게 때리겠다. EU 지역은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만큼 관세 상승이 국내 업체들에게 반사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U가 다음 달 4일 중국사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보도에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에코프로모티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했죠. 또 하반기에는 GM, 스텔란티스 등 전기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셀 및 소재 부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올라오는데 기술적 반등이다. 네, 기술적 반등. 네, 바닥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올라올 거다. 또한 이제 저는 에코프로 BM을 굉장히 추천하는데 이게 이제 5천억의 전환사채 물량이 곧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 가격이 20만 원대 초반이니까 이것보다 올라야 돼서 한 2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빠지면서 전부 다 거래량을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뭐 이 정도 27만 원대까지는 뭔가 좀 불편한 거 없는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죠. 거의 다 물량이 털렸다는 거죠. 이것도 반등하는데 좋은 모습이고 또 아직까지 공매도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사라. 27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2차 전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 정도의 어떤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JO 그렇죠? 네,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 JO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정도, 네, 미국에서 전액 공장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생긴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선대인이가 미는 것 같은데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2차 전지 쪽으로 포함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저금리와 함께 온 기회다. 제약바이오는 저금리와 무조건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70% 이상의 상관관계인데 즉 금리가 낮을수록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제약바이오다. 이들의 모든 실험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돈을 빌려서 차입에서 오는 파이프라인 개발, 인력 채용 비용들이 저금리일 때 가장 유리한 구조로 있는 게 바이오다. 제약바이오다. 또한 여기에 최근에 ADC라든 여러 가지 학회가 쭉 있으면서 뭔가 신약 분야에서도 새로운 어떤 꿈틀거린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장착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국들이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알테오전 같이 조연으로 같이 연계돼서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상반기를 요약해보면 지지냈던 코스피 의약품지수, 상반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코스닥 제약지수, 자체적으로 임상 신약 승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개별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제약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 악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HBL 사례. 뭐 죽다 살아났죠. 네, HBL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했죠. 제발 그 가스라이팅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HBL은 버리셔야 합니다. 전공의 파업 장기화는 제약사 매출 감소, 국내 임상 지연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반기에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을 맞춰 나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항암제 시장에 여전히 트렌드를 잇고 있는 ADC, 이중항체, 이 두 개가 시장의 핵심인데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ADC는 효능을 높이기 위해 다른 항암제와의 병역 여부를 임상 진행 중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부작용이 단점이다.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중항체는 2021년부터 면역 신약이 여러 개 등재될 만큼 임상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난 분야이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인 ADC와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인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를 보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상황에서 섹터 반등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상반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침투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HB의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이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알테오젠은 성공을 했고 HBL은 하락을 했죠. 하반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주목을 하자. 유한양의 레이제트님, 알테오젠, 셀트리온, 녹십차. 다음에 미국의 바이오 시큐어 액트, 그러니까 뭐 바이오 안전법 이렇게 봐야 되겠죠. 초당적인 법안이라 빠르면 연말에 대통령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032년까지 우시 기업의 계약 종료를 해야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많다는 거죠. 우시가 이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내 CDMO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처방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도 또 강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셀트리온. 이 정도는 봐야 되겠다. 삼성바이오, ST팜, 셀트리온, 알테오젠, 니가캠, ABL, 유한양의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 하나만 넣어라? 저는 알테오젠은 30만원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니가캠이 좀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K푸드, 네,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네, K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막 스치죠.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 변화의 핵심 종목에 K푸드가 있다. 수출구조 재편 수혜가 본격화된 지금은 새로운 세계화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여기에 주목할 게 두 가지가 있다.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장기화와 한국의 수출구조 재편,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국이 우선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냐? K푸드가 있다는 거죠. 네. 수출 자체가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 레벨이 높아지면서 양수 겸장, 즉 글로벌화, 세계화 이렇게 되면서 수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면서 올라간 업종이 바로 K푸드라는 거죠. 네. K푸드 제가 좋아하는 우양과 S&D 이 두 개의 기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우양은 뭡니까? 냉동김밥. S&D는 바로 삼성의 라면 스프, 불닭볶음면 라면 스프를 만든 게 S&D죠. S&D. 이 두 개 종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저는 우양은 15,000원까지도 보이고 S&D도 시총 한 3,000원까지도 보는데 한번 꾸준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K 화장품에서 이미 일부 기업들은 수출 산업으로 성장주로 전환을 하고 있다. 글로벌 성장주로. 네. 마진 상승, 미국 수출 덕분 이러한 것들이 큰 리레이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 비중 확대, ROE 개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이 삼각편대 가능성을 분명히 머릿속에 박히고 있으셨네. S&D, 우양 두 개 종목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주절주절 한 40분 이야기인데 결론 들어갑니다. 이제 공은 다시 13일 CPI로 이제 넘겨졌죠. 네. 금주 시장은 또다시 생각보다 강한 경제지표와 금리 인하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고용 충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은 13일 CPI 지수 발표 연기되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수익성이 담보된 성장주로 진행된 음식료, 화장품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배팅을 해야 할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왔다. 이미 늦었지만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삼각편대와 알파 음식료와 화장품이 좀 많이 먹었는데 음식료 쪽에 배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즐거운 한 주를 응원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큰 행사를 보면 WDC24, WWDC24 애플 월드와이드 개발자 컨퍼런스가 10일에서 14일간 이르네요. 월요일부터 수목까지
그다음 수요일 날은 CPI 발표가 있죠. 그다음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 13일 목요일 FOMC 발표가 있죠. 한국 시간. 한국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그다음 6월 14일에 코스피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잘 봐야 그 WWDC하고 CPI 발표하고 FOMC 큰 행사가 이번 주에 있죠. 네. 무조건 자금 변동성에 눈을 돌리지 말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HBM 선물 한번 드렸죠. 이 HBM 전체에 대해 장비 이런 쭉 한번 해놨으니까 이 표를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잘라서 붙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이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오늘도 우리 카페에 이번 주에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10종목을 제가 뽑아서 올려놨습니다. 10종목 꼭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좀 좋은 친구분들에게 많이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가 배팅을 해야 될 너무너무나 중요한 한 주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작은 하락에 손들지 말고 배에 힘을 주고 강력하게 매수에 배팅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